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세권 제도를 볼까요? 240페이지. 전세권 제도. 얘는 303조입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찾았어요? 303조 1항만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읽어보세요. 조금 길게 돼 있죠. 먼저 그림 봅시다. 갑, 이 사람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예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을 갑의 건물을 또 빌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갑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방법은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래요. 뭐도 있고 뭐도 있다. 물권도 있고 채권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갑의 부동산을 을이 빌려 쓰는 방법은 먼저 물권으로 빌려 쓰는 방법이 이게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그리고 채권으로 빌려서 사용하는 제도가 그게 임대차. 임대차. 그럼 일단 전세권의 경우에 첫 스타트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갑에게 전세금조로 5천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고 둘이 합의해 줘야 되죠. 이게 전세권 설정 계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 계약은 갑하고 을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거예요? 또 풀어서 말해보세요. 네가 나의 부동산을 직접 써도 좋다. 이렇게 둘이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우리 전세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갑하고 계약을 맺은 거니까 전세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규정이다.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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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되는 거죠? 186조. 그냥 알아서 싸세요. 알아서 싸가지고 퇴근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따라서 뭘 해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계약을 맺고 등기를 하면 돼. 을이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전세권 취득한 을의 이름은 전세권자. 그다음 누가 누구한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죠?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거니까 갑, 이 사람 이름 뭐죠? 전세권 설정자. 자, 그러면 이때 이 전세권 그림하고 아까 제가 그렸던 지상권 그림하고 다른 게 있어요. 다시 전세권 그림하고 지상권 그림하고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달라요? 자, 먼저 좋아요. 그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상권 그림 그릴 때는 제가 돈을 그리지 않죠. 근데 전세권 그릴 때는 항상 돈을 그리죠. 왜냐하면 첫 스타트가 전세권은 뭘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다. 다시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이다. 근데 지상권의 경우에 지르를 지급하고 뭐 타인의 이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지르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만 전세권이 성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차이점은 뭘까요? 객체가 좀 달라요. 객체. 지상권의 객체는 뭐였죠?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근데 전세권의 객체는 토지, 건물. 그러니까 토지뿐만 아니라 무엇도 건물도 전세권의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객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세권의 뜻을 바로 써봅시다. 여백에다가 쓰면 되겠어요. 전세권 땡땡. 전세권 땡땡.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다시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자, 본인이 쓴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럼 7번을 볼까요? 근데 두 개를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먼저 첫 번째, 전세권은 물건이다, 채권이다. 물건. 자, 그럼 이때 이 전세권자 을은 갑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아니면 갑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요구하는 거예요? 직접이에요, 요구예요? 직접이죠. 왜 직접이죠? 전세권이 모임으로, 물건이므로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 수익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 을은 갑의 건물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건물 외벽이 이렇게 깨져서 금이 가서 이걸 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뭐죠? 이게 필요비죠. 필요비. 그러면 요 전세권자 을은 목적물의 필요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에게 필요비를 상환해 달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환 청구,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 안 되겠죠? 왜 안 될까요? 다 연결된 내용인데 전세권자가 직접 건물을 사용 수익하니까 현상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필요비는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돼요. 전세권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는 사람이니까 목적물의 현상 유지는 당연히 누가 해야 된다? 전세권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비는 전세권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요 설정자에게 필요비를 상환해 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물에 냉난방 시설 같은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건물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지죠. 이렇게 물건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돈의 이름이 뭐죠? 그게 유익비. 그 밑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에 유익비를 드린 경우에 그 유익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대로 되돌려 주게 되면 갑은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냉난방 시설이 설치가 된 건물을 인도를 받게 되는 거니까 갑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전세권자에게는 뭐는 없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 없고 뭐만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 전세권 설정자는 적극적 의무를 질까요? 소극적 의무를 질까요? 적극적, 소극적. 아까 다시 전세권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게 되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는 을이 자기 부동산을 쓰는 걸 그냥 참아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똑같이 소극적 무슨 의무를 진다? 인용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전세권의 뜻이 뭐라고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은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전세권은 무슨 물건이다? 용익 물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금을 지급하는 게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니까 나중에 전세권의 존속권이 끝나면 을은갑에게 뭘 돌려줘야 되죠? 전세금을 반환해 줘야 되죠. 근데 갑 쪽에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불구하고 갑이 전세금 반환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을은 갑의 부동산을 직접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갑 쪽에서 전세금 반환 지체하면 재판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곧바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경매라고 그러죠? 담보권 실행 경매. 집행권은 없이 곧바로 경매를 청구하는 건 담보권 실행 경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직접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리고 이게 1억 원의 경락이 됐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5천만 원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다, 없다? 있다. 전세권자에게는 우선 면제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용익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는 부차적으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 물권적 성격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세금 반환을 지체했을 때 뭐에서 경매에서 전세금을 월 받을 수 있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3조 2항이 있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토지 전세권의 대상이 되는데 토지 중에서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농경지입니다. 2항 읽어볼까요? 이게 있다는 게 기억이 나야 돼요. 자, 2항 읽어봅시다. 한 줄 쭉 밑줄 할까요? 한 줄 쭉. 무엇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다시 전세권 무엇은?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농지는 뭐 빌려주는 전세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죠. 경자 유전의 원칙. 경자는 뭐죠? 경자. 밭 가는 사람이고 유전 밭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밭 가는 사람이 밭을 소유하는 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소유하는 게만 되고 빌리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자 유전의 원칙 때문에 농경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농경지는 전세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 농지법에 가면 그 빌려주는 거 배우기는 해요. 농지에 대한 임대차, 사용대차 원칙교는 안 되거든요. 근데 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있어요. 그 나중에 공법 시간에 농지법 할 때 배울 거예요. 그 대리 경작자 지정 제도라고 있는데 그 유휴 농지라고 있어요. 노는 농지가 있으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신 경작할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땅 빌려주는 행위를 예외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물권. 그러니까 농경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해 주는 건 절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전세권의 존속기간 갑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242페이지에 가서 점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찾았어요? 이거 별표. 자, 먼저 312조인데요. 2항을 먼저 하겠습니다. 312조 2항.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찾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끝에 밑줄 합시다. 자,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건 최소 몇 년간 꼭 보장해 주라는 거죠? 1년간 꼭 보장해 주라는 거죠? 그럼 거기다 뭘 써야 될까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이랬으니까 이건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라고 또박또박 쓰세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그리고 2항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뭘까요? 뭘 찾아야 되냐면 건물을 찾아야 돼요. 건물. 그러니까 첫 스타트가 중요합니다. 토지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이를 1년으로 한다. 그러면 땡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어느 전세권에만 있다. 건물 전세권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전세권에는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자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시 무슨 전세권에만? 건물 전세권에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1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항 갑시다. 1항 읽어보겠어요. 자, 1항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읽어봅시다. 시작. 몇 년을 넘지 못한다. 10년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넘지 못한다 밑줄 하시고 넘지 못한다. 이건 기간을 아무리 길게 잡아도 10년 넘지 마라고 돼 있는 거니까 얘는 뭘까요?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그러니까 최단, 최장 그렇게 짧게 기억하지 마시고 풀로 다 필기를 해두세요. 그렇게 발음을 해야 내용을 머릿속에 오래오래 기억하죠.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에 최장 존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숫자 외워야 되겠죠. 몇 년 넘지 못한다. 10년. 그리고 끝에 갑시다. 끝에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이 넘은 때는 이를 10년으로 뭐한다? 단축한다. 그 무효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냥 10년으로 뭐한다? 단축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실판 봅시다. 좀 전에 지상권 할 때 지상권의 경우에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좀 전에 한 걸 왜 이래요? 지상권의 경우에 이건 보니까 이게 뭐 여러분이 그 가방을 싸서 집에 가야 될 게 아니겠어요? 만약에 이 다음 그 쉬는 시간에 안 들어오면 제 집에 간 줄 아세요? 자, 지상권의 경우 지상권 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있죠. 몇 년이에요? 30년, 15년, 5년. 그다음 지상권의 경우에 최장 존속기간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연구만 된다 이거잖아요. 저 수업한 거 맞아요? 네. 자, 이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전세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세권. 여러분 이런 거 집에서 알아요? 하여튼 여러분 실력을 집에서 알면 안 되죠. 자, 이쪽에 와서 그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줘보실까요? 이제 봐도 될까요? 괜찮죠?
야 대단하다. 벌써 이거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렇게 손때가 이렇게 묻었을까요?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다 쓰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정리를 뭐 거의 뭐 완벽하게 해놨네요.